검nen에 대한 새로운 시각. 김민섭. 담배에 대해서. 담배라는 말 무슨 뜻일까? 우리말인 듯하지만 영어와 발음이 비슷한 것처럼 사실은 순수한 우리말은 아니다. 일본에서 다바쿠라고 불렸고 우리나라로 오면서 담바쿠가 되고 오늘날 담배로 변화되었다.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서 전해지게 된 것일까? 어형이 써보듯 유럽에서 사용되다가 임진왜란 때 일본이 한반도로 전파했다고 한다. 그러니 옛날을 의미하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는 표현도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으니 기껏 4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말이긴 하다. 세계적으로 담배의 시작은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서였다. 그네들의 기호품을 콜럼버스를 비롯한 초기 개척자들이 유럽에 전해주었고 아랍 세계를 거쳐 일본을 통해 한반도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은 1492년이고 임진왜란은 1592년이니 아메리카에 있는 담배가 한반도까지 전래되는 시간이 100년 정도인 셈이다. 초기의 담배는 지금처럼 그리 부정적이지도 않았다. 대표적 실학자인 이익의 성호사슬에는 가래가 목에 걸려 떨어지지 않을 때, 소화가 되지 않아 눕기가 불편할 때, 한겨울에 찬 기운을 막는 데는 담배가 좋다라는 구절이 있을 정도로 당시 사람들에게 담배는 신요한 약으로 여겼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담배는 온몸에 좋은 그런 약으로 여겼었다.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아버지들은 안방에서 담배를 피웠다. 10명씩 되는 식구들이 단 한 방에 게다가 갓난아기까지 있어도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풍경은 어느 집이나 비슷했다. 언제부터 담배가 건강에 나쁜 물건으로 인식되어진 것일까? 기껏해야 1980년대에 들어왔었다. 실제로 흡연의 폐해에 관한 논문이 쏟아진 것이 80년대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검령 교육을 언제부터 받은 것일까? 강북되기 전부터 있었을 터다.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워서 안 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날 청소년들의 검령 교육은 오로지 건강에 좋지 않으니 검련해야 한다는 것이 초점이다. 그런데 담배가 몸에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안 것은 1980년대에 들어왔었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청소년의 검령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 사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검련을 강요받은 이유는 건강의 문제보다는 예의범절과 더 가깝다. 담배를 피우면 몸에 좋지 않아서 검련을 권한다면 왜 비만이나 혹은 편식 등에 관한 강제 규정은 없는 것일까?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은 종종 들리지만 흡연을 만병의 원인이라고까지 표현하지는 않는다. 비만은 흡연보다 건강에 훨씬 더 해로운 문제일지도 모른다. 담배가 조선시대에 처음 전해졌을 때에는 남는 요수를 가리지 않고 피웠다는데 이는 왕 앞에서 신하들도 그랬다고 할 정도다. 담배 연기를 싫어한 광해군이 자신 앞에서는 아무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했고 이는 전국에 빠르게 전해졌다. 군사부 일제의 정신이 밑바탕이었던 조선에는 부모 앞에서나 서성 앞에서 검례는 꼭 지켜야 할 예절이 되었다. 그러니 한창 공부에 몰두해야 할 청소년들의 담배를 피우는 모습은 주변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졌고 이에 청소년들의 검령 규정이 강화되었다. 이렇듯 청소년들에게 검련시키는 더 큰 이유는 건강보다는 담배 예절과 관련지어 생각하는 것이 더 맞았다. 담배는 사실 사회에 경제적으로 성공한 높은 직급에서 스스로를 높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너긋하게 앉아 여유로운 표정으로 한 모금씩 담배를 빨고 연기를 내뱉는 광경은 종갓집의 대감 어른에게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살아가는 천민이나 종들의 연출해 낼 수 있는 장면과는 거리가 머니 말이다. 무의미한 검령교육. 담배에는 발암물질을 비롯한 몸에 해로운 인자들이 무지개나 많다.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든 담배의 유해 물질들은 그 종류가 무려 4,000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그러니 흡연자들은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담배를 끊어야 하고 담배를 피지 않은 사람들에게 애꿎은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비흡연자라도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담배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면 담배가 인체에 어느 정도로 유해할까? 금방 생각나는 질병은 역시나 폐와 관련된 질환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 발병률이 2배에서 20배가량 높아진다고 한다.
검열 캠페인 때 흡연자의 시꺼멓고 더러운 폐 사진을 우리는 종종 보아왔다. 담배를 피우면 폐가 저렇게 되고 폐암이 최고 20배나 더 잘 걸릴 수 있다고 한다. 이 내용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누가 감히 저 사실을 부정할까? 그런데 안타까운 점들이 적지 않다. 폐암 발병인과 시꺼먼 폐 사진을 보면 받은 검열 교육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특히나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고 반항기 가득한 질풍노도라는 시기에 청소년들에게 과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흡연율 감소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우리나라에서 인구 10만 명당 폐암의 조발생률 해당 관찰 기간 중 대상 인구 집단에서 새롭게 발생한 환자 수는 43.9건이라고 한다. 이 인구 10만 명을 흡연자, 비흡연자 무관하게 뽑으면 10만 명이다. 그 10만 명 중에서 폐암이 걸리는 환자 수가 44명이라는 뜻이다. 단순하게 10만 명이 모두 비흡연자이고 간접 흡연의 피해도 받지 않았는데 환자 수가 44명이라고 가정해보자. 비흡연자의 폐암 유병률이 10만 명당 43.9건인데 이들 전체가 다 흡연을 해서 폐암 발병률이 20배가량 증가한다고 보면 10만 명당 878건이 된다. 즉 흡연하는 10만 명을 데리고 폐암 발생률을 살펴봤더니 10만 명당 878건의 폐암 발생 건수가 계산되는 셈이다. 좀 더 피부에 와닿게 백분율로 표현해보자. 0.878%. 흡연을 해서 폐암 발병률이 20배가량 높아지는 그 숫자가 0.878%라는 뜻이다. 반대로 보면 99.12%는 담배를 피워도 폐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 되어버린다. 성인 남자의 40%가 담배를 피운다. 생활 속에서 흡연자들은 50년 이상 담배를 피워온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접한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담배를 곁을 떠나지 않은 애연가들은 어떤 말년을 보내고 있을까? 죄다 폐암에 걸려 암 치료에 건강도 돈도 다 잃은 채 쓸쓸한 일생을 정부 보조금에 기대 어쩔 수 없이 힘들게 보내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담배 때문에 폐 기능이 떨어져 기침과 가래와 가까워졌을 뿐 대부분은 사실상 비흡연자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폐암에 걸릴 위험성이 20배 이상 높다고 하지만 흡연자가 폐암에 걸릴 지수는 0.878%밖에 되지 않는 통계적 과학적 수치와도 일명상통한 결과이다. 더군다나 치명적인 사실은 비흡연자가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흡연자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예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폐암의 발병률이 0.0439%이고 흡연자는 이보다 20배가량 더 높아지기에 0.878%이니 양쪽 다 어차피 1% 미만이고 주변에서 가끔 만나는 폐암 환자들은 사실상 흡연자이거나 비흡연자이므로 피부로 와 닿는 커다란 차이점이 그리 크게 느껴지지도 않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일선의 검열 교육에서는 보통 폐암 발병률과 시커먼 폐 사진만을 보여주며 되묻는다. 이런데도 담배를 피우겠냐고. 대중은 공감하기 힘들다. 우리 할아버지는 60년 동안 하루에 2갑씩 피워댔는데 멀쩡하더라. 그러니 나도 할아버지처럼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특히나 성인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반발심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은 더더욱 그럴지 모른다. 폐암 환자의 고통스러운 모습이나 그네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끊으라고 하는 협박성 검열 교육은 이제 그만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흡연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 담배 한 갑에 2,500원 정도 하던 것이 2015년 들어 4,500원으로 거의 100% 인상되었다. 인상하는 명분은 국민 건강이다. 100회 무익한 담배를 가격이라도 올려서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멀게 만들어 보자는 취지이다. 이 말도 맞는 말이지만 사실 또 다른 이유는 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수 확보에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담배 가격을 올렸지만 담배 피는 인구 비율은 예전과 비교해서 크게 줄어들지 않았으니 정부는 세금만 더 징수했고 국민 건강은 별 차이가 없다는 비난 여론이 높지만 가격 인상으로 인한 가장 큰 담배 소비 감소 계층은 성인보다는 청소년들에게 있다. 가격 인상으로 인한 중고생이나 대학생들의 흡연 감소율은 성인들보다 훨씬 더 가파르다는 것은 예방의학적인 근거도 충분하다. 따라서 담배 가격을 올려 단기적으로 담배 소비가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커다란 검열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국민 건강의 목적이라면 기왕 올리는 게 담배값을 만원까지 인상해버리는 것이 당연히 더 낫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2,500원을 4,5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 세수 확보에 가장 좋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의 담배 가격이 10만원까지 하지 않는 이유도 이 같은 세수 정대의 목표 원리가 분명히 들어가 있다. 사실 담배값에는 상당히 여러 명목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담비소비세, 건강정진부담금, 지방교육세, 개별 소비재의 부가가치세까지 최종 가격의 80%를 넘게 차지하는 것이 세금이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담배불로 인한 화재를 진화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담배값을 올려서 흡연자들에게 청구하자는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정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담배 가격은 아직까지도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편이다. 미국이나 유럽의 담배값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만원은 한다. 우리와 GDP 규모가 비슷한 스페인도 한갑에 거의 만원 수준이다. 가까운 장래에 담배값이 지금보다 배 이상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담배를 피우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일까? 하루에 4,500원씩 한갑이면 한 달 13만 5천원이다. 이게 다일까? 라이터도 필요하고 껌도 필요하다. 담배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향수나 은단을 구매하기도 한다. 담배 독을 해독하기 위해 인체는 더 많은 칼로리를 요구하기에 식비 지출도 늘어나고 또 담배로 인한 기침과 가래 때문에 흡연자들은 감기를 비롯한 호흡기 질환에 걸리며 완쾌하는 데 시간도 훨씬 오래 걸리고 이렇게 떨어진 면역력 덕분에 의료 비용도 증가한다.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에 대한 평균 가격은 조사된 바가 없지만 최소로 잡아도 월 15만원은 되리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담배는 중독성이 강하기에 최소한 수년 그리고 수십 년 이상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런 기호품이다. 월 15만원씩 담배값으로 나간다면 연간 180만원이고 10년이 지나면 1800만원, 50년이 지나면 1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된다. 이 금액도 향후 50년간 담배값이 전혀 인상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월 15만원씩 꼭 저축할 필요까지도 없다. 월 15만원씩 담배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소비하더라도 그건 분명히 우리에게는 상대적인 크나큰 득이 될 수밖에 없다. 담배는 그 자체가 해를 끼치는 것임에 틀림없으니 말이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담배 피면 치아나 손가락이 누렇게 되고 가래가 많이 배출되고 냄새도 나서 이미지 손상이 커지는 데다 의학적으로 각종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그런 요소들은 다 빼고 순수하게 경제적으로만 따져 금전적으로 계산해도 집안재 정도의 차이는 난다. 담배를 끊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라면 금년 하라만으로 보다 더 경제적이고 윤택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다. 금년해야 하는 사회적인 이유. 담배 한 갑에는 몇 개의 담배가 들어있을까? 20개비다. 담배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모든 담배는 한 갑에 20개비가 들어있다. 국산 담배, 외제 담배는 물론이고 엄청나게 굵은 시각 훈련도 서양의자들이 잘 피우는 가늘고 길다란 담배에도 한 갑에는 모두 20개비만 들어있다. 그토록 20개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흡연자들의 담배 피우는 평균적인 간격은 1시간이라고 한다. 1시간에 한 대꼴로 흡연한다는 것인데 하루가 24시간이내 수면시간을 빼면 하루 16시간 정도 활동한다. 즉 하루에 담배를 평균적으로 16개비를 피는 셈이다. 그런데 담배 한 갑에는 20개비가 들어있다면 남는 4개비는 어떻게 사용할까? 사람은 보통 규칙적으로 움직인다.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출근을 하며 점심을 먹고 퇴근을 하고 다시 잠에 든다. 그렇게 한 평생을 거의 규칙적으로 산다. 여기에 담배를 고려해 넣으면 흡연자가 담배를 사는 시간을 어떻게 될까? 이 역시도 비슷한 시간대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항상 출근길에 혹은 퇴근길에 편의점이나 마트에 들려 한값씩 산다. 처음에는 유동적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비슷한 곳에서 습관적으로 행동한다. 그게 인간이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하루 16개비를 피는 흡연자들은 여분의 4개를 자연스럽게 더 소비하게 된다. 담배 한 갑에 20개비가 들어있는 이유는 소주 한 병에 7잔이 나오는 이유와 동일하다. 7잔만 나오니 2명이 마셔도 3명이 마셔도 4명이 마셔도 딱 맞게 떨어지지 않게 돼 한 병 더 소비하게 만드는 고도의 마케팅 전략이 담배에도 그대로 들어있다.
담배 소비를 조금이라도 더 늘리려는 담배 판촉 마케팅 수법이다.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흡연을 하면 1시간 이상 연속 집중하기 어렵다는 말이 된다. 담배를 피우면 몸속에 니코틴을 공급하게 되고 그 니코틴의 교감신경을 억제하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흡연자들이 화장실에서 대변을 볼 때 담배 피는 이유도 이와 유사하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어야 대변도 잘 나오는데 담배의 니코틴에 의존하게 되면 담배 없이는 부교감신경 활성화가 힘들어지기에 대변도 잘 못 보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법이다. 반대로 니코틴을 체내에 공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손이 떨리고 머리는 집중하기 어려워지고 심하면 오금이 저려오는 금단 증상까지 나타나 버린다. 그런데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은 시간이 갈수록 더 줄어들고 협소해진다. 가까운 미래에는 모든 실내 흡연이 금지되면 실외에서도 지정 지역 이외에서 흡연은 금지될 상황이다. 검령구역에서 흡연하면 안 된다기보다는 흡연구역이 아닌 모든 곳은 검령구역이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가 온다는 뜻이다. 당연히 담배 한 번 피우면 소요되는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지게 된다. 그만큼 시간 낭비도 심해지며 한마디로 흡연자들이 점점 더 불편한 세상이 만들어진다. 공부를 하든 작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1시간 이상 집중할 수 없는 사람과 몇 시간씩 연속해서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경쟁을 하면 어떻게 될까? 처음에는 별 차이가 나지 않겠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난다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 쉽지 않은 규명이겠지만 백전백패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를 모든 분야에서 장기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검연해야 하는 진정한 이유는 건강도 건강이지만 더 큰 목적은 더 나은 내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닐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검연 더 이상 미루지 말자.